이번 시간에는 전기회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게 되면 1마이크로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1초 동안 통과하는 전자의 수는 약 몇 개인가? 단 한 개의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19승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을 한번 적어보게 되면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 Q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T 분의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개수 곱하기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다 라고 쓸 수 있네요. 문제에서 1초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T라고 하는 것은 그냥 1로 보시면 되겠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전자의 개수 N개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N에 대해서 쓰면 N은 2분의 I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1.602 곱하기 10의 -19승이 되고요. 전류 I라고 하는 것이 1마이크로암페어니까 1 곱하기 10의 -6승 됩니다. 계산해보면 얘가 6.24 곱하기 10의 12승 개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도체의 전기 전도는 도전율로 나타내는데 이는 도체 내의 자유전하 밀도에 비례하고 자유전하의 이동도에 비례한다. 이것을 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T 분의 이 Q라고 하는 것은 NE라고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값을 제가 단위 최적당 전자의 개수라고 보겠습니다. 단위 최적당. 그러면 전체 전자의 개수는 최적을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N, E, T분의 L이 뭐죠? 속도 V입니다. 그죠? 전자의 이동 속도가 될 것이고 면적 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N, E, 전자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전개에 비례합니다. 그죠? 전개가 세면 셀수록 전자의 이동 속도는 크기 때문에 mu E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에 면적 S가 됩니다. 이때 이것을 우리는 도전율 시그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 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동도라고 얘기하고 단위 최적당 전자의 개수와 전자의 전하량을 곱한 이것을 우리는 최적 전하 밀도 로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도전도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로브 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도전도는 전도율은 최적 전하 밀도에 비례하고 이동도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이 도전율은 자유 전하 밀도, 즉 뭐예요? 최적 전하 밀도에 비례하고 자유 전하의 이동도 뮤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옴의 법칙을 미분의 형태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옴의 법칙 V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IR, 얘가 옴의 법칙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 V라고 하는 것은 E 곱하기 L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쵸?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 S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S분의 L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S 없애고요. L 없애고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얘를 전류에 관한 식으로 쓰면 전류 밀도에 관한 식 I로 쓰면 시그마 E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얘를 다시 한번 쓰면 도전율은 고유저항분의 1이죠. 고유저항분의 1의 2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기 중에 두 전극 사이의 어떤 점의 전개의 세기가 3.5 볼트 퍼 센티미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개의 세기 2라고 하는 것이 3.5 볼트 퍼 센티니까 미터로 하게 되면 350 볼트 퍼 메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면의 도전율이 뭐 도전율 K라고도 쓰고 뭐 시그마라고도 쓰잖아요.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때 전류 밀도는 얼마인가? 뭐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전류 밀도 뭐 J라고도 쓰도 뭐 IC라고도 쓰죠. 시그마 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350 하시게 되면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암페어 퍼 제곱미터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구리 중에 1세제곱센치에 8.5 곱하기 10의 22승계의 자유전자가 있다. 단면적 2제곱밀리미터 구리선에 10A의 전류가 흐를 때 자유전자의 평균 이동 속도는 약 몇 센티미터 퍼 세크인가? 다 얘네들이 뭘로 돼 있어요? 센티미터로 돼 있죠? 센티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 Q가 될 것이고요.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T 분의 Q, N, E, S, L. 그쵸? 그러면 다 세제곱 센티미터. 그러니까 얘를 다 센티미터의 단위로 보자 이거죠. 그럼 어쨌든 이 단위 시간당 이 거리,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 V가 되는 거잖아요. 속도 V. 그럼 얘를 속도 V에 관한 식으로 쓰면 V는 다 넘기면 되겠네요. N, E, S, I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N은 전자의 개수가 8.5 곱하기 10의 22승, 8.5 곱하기 10의 22승 곱하기 전하량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곱하기 면적 S, 어디서 S? 단면적 E 제곱 밀리미터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럼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전류는 10 되겠네요.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0.037 센티미터 퍼 세크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이전류 밀도와 관계가 없는 것은 우리 변이전류 밀도 ID는 뭐라고 쓰죠? 라운드 T, 라운드 D.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입실론 라운드 T, 라운드 E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변이전류 밀도와 관계 있는 게 왜 전개의 세기 또는 유전율, 전속밀도 관계가 있죠. 근데 자개의 세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전체 내에 변이전류를 발생하는 것은 변이전류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ID는 라운드 T, 라운드 D. 즉 전속밀도의 시간적인 변화가 변이전류를 만든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문제. 변이전류 또는 변이전류 밀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변이전류 밀도는 전속밀도의 시간적인 변화율이다. 그죠? ID는 라운드 T, 라운드 D 이건 얘기하는 거고 자위공간에서 변이전류가 만드는 것은 자개이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컬 H는 전도전류 밀도 더하기 라운드 T, 라운드 D가 됩니다. 즉 변이전류가 회전하는 자개를 만듭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유공간에서 변이전류가 만드는 것은 자개이다. 변이전류는 회전하는 자개를 만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이전류는 주파수와 관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입실론
라운드 T, 라운드 E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전개를 EM 사인 오메가 T다 라고 한다면 얘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잖아요. 그죠? 라운드 T, 라운드 E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얘는 이렇게 돼요. 오메가 EM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유전율을 곱하면 변이전류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입실론 똑같이 입실론을 곱하면 얘가 변이전류 밀도 ID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2파이 F죠. 그러니까 주파수와 관계가 있죠.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개에서도 변이전류는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변이전류는 시간에 따라 변화를 해야 됩니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면 변이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전체 내의 전개의 세기 E, 분극의 세기가 P, 유전율이 입실론인 유전체 내에서 변이전류 밀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D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제로 E 플러스 P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요 식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P는 D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E라고 하는 식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전속밀도 D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제로 E 플러스 P로 쓸 수 있다. 이때 변이전류 밀도 ID라고 하는 것은 라운드 T, 라운드 D. 그럼 여기 뒤에다가 이 값을 어떻게 하면 돼요? 대입해 주시면 되겠다. 대입을 해보면 라운드 T, 라운드 입실론 제로 E 플러스 라운드 T, 라운드 P라고 쓸 수 있죠.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입실론 제로에 라운드 T, 라운드 E 플러스 라운드 T, 라운드 P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만 여기에 대입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간격 D인 두 평행판 전극 사이에 유전율 입실론인 유전체를 채우고 전압 E를 가했을 때 변이 전류는 얼마가 되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전극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입실론이라고 하는 유전체가 있고 여기에 전압을 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전압이 EM 사인 오메가 T 란 얘기죠. 그럼 여기에 전개의 세기는 얼마인가요? 전개의 세기 E는 D분의 V예요. D분의 V. 그러면 여기에서 전압을 요 극간격 D로 나누면 전개의 세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D분의 EM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변이전류 밀도 ID를 구하라는 얘기죠. ID는 입실론 라운드 T 라운드 E예요. 그럼 전개를 시간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입실론에 얘를 미분하면 오메가에 D분의 EM 사인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찾아보시게 되면 어디에? 1번에 그러한 답이 있죠. D분의 입실론 오메가 EM 코사인 오메가 T다라고 하는 값을 찾을 수 있다.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11번. 원점 주위의 전류 밀도가 R분의 2 AR인 분포를 가질 때 반지름 5cm의 구면을 지나는 전 전류는 얼마인가? 그럼 여기에서 이러한 좌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전류 밀도 J라는 것이 R분의 2 AR 벡터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전류 밀도가 R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로부터 이러한 구에서 요 구면을 지나는 요 반지름이 이제 0.05m잖아요. 구면을 지나는 전 전류를 구하라. 그럼 뭐예요? 요 점에서의 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을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얘는 0.05분의 2 암페어 퍼 제곱미터가 되겠죠? 0.05 지점에서의 전류 밀도예요. 거기에다가 면적을 곱해주시면 돼. S는 9니까 4 파이 R 제곱이 면적이잖아요. 그럼 얘는 4 파이 곱하기 0.05의 제곱이죠. 즉 전류 밀도의 면적을 곱하면 전체 총 전류가 된다. 따라서 전류 I는 두 개를 곱하면 된다 이거죠. 0.05분의 2 곱하기 4파이 곱하기 0.05의 제곱. 계산을 해보시면 0.4 파이 암페어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해당 지점에서의 전류 값의 전류 밀도의 면적을 곱해주시면 되겠다.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이버젠스 I 이퀄 0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다이버젠스 I 이퀄 0. 자, 다이버젠스 I는 뭐죠? 발산이에요. 그죠? 어떠한 미소 최적에서 나오는 전체 전류는 그 다이버젠스 I는 뭐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발산이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들어오는 전류의 양과 나오는 전류의 양은 같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뭐 시그마 I 이퀄 0 이렇게 쓰잖아요. 키르요프의 제1법칙 들어오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 합과 같다 이거예요. 그죠? 도체 내에 흐르는 전류는 뭐예요? 연속이다 이거죠. 연속이라는 건 뭐예요? 들어오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 합과 같다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도체 내에 흐르는 전류는 일정하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 합과 같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단위 시간당 전하의 변화가 없다. 그쵸? dt, dq 이퀄 0을 뜻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고요. 도체 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거예요. 연속이고, 그죠? 전류가 일정하고 들어오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다이버젠스 I라고 하는 것은 라운드 T, 라운드 로브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게 없으니까 얘가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체 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그림과 같은 평행판 콘덴서의 교류 전원을 접속했을 때 전류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전류에 대해서. 그럼 전류에 관한 건 뭐예요? 다이버젠스 I 이퀄 0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전류 밀도는 전도 전류 밀도와 변이 전류 밀도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J 플러스 라운드 T, 라운드 D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전도 전류 밀도는 뭐 J라고도 쓰고 IC라고도 쓰죠. 여기서는 IC 이렇게 썼네요. 또는 I. 그래서 다이버젠스 I, 그러니까 다이버젠스 I 대신에 뭘 쓴 거예요? IC 플러스 라운드 T 이퀄 0이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다. 전류에 관한 내용은 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4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 금속선에 있어 두 점의 전이차는 전류에 비례한다.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V는 IR 이거잖아요. 두 점 간의 전이차 V는 전류에 비례한다. 두 번째, 저항의 단위는 옴을 사용한다. 맞는 얘기죠? 세 번째, 금속선 저항 R은 길이에 반비례한다 라고 했는데 R은 rho A분의 L입니다. 즉 길이에 비례하죠.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합니다. 3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저항률 rho의 역수를 도전율이라고 한다. 그죠? rho분의 1을 우리는 도전율 시그마 또는 K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15번 보시게 되면 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1.5배 증가시켜도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가 변화하지 않으려면 전선의 반지름을 약 몇 배로 해야 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선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죠. 전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전선의 길이를 L 이라고 보고요. 요거의 반지름을 R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전압 강화 V라고 하는 것은 I, R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I의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rho A분의 L,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파이 R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류를 1.5배를 해도 얘가 일정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반지름은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1.5배가 되면 얘도 똑같이 1.5배가 되면 되겠죠. 즉 면적이 1.5배가 되면 얘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파이에 얘는 루트 1.5 R에 제곱하면 이게 같아지는 거죠. 요 값이랑 요 값이 같아지게 돼요. 따라서 즉 반지름은 루트 1.5배가 되면 된다. 이 루트 1.5라고 하는 값이 1.22가 됩니다. 즉 반지름은 1.22배가 되면 전류가 1.5배가 되어도 전압 강화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도체의 고유 저항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전도전류 밀도 J라고 하는 것은 N, E, mu, E라고 썼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다시 쓰게 되면 rho V, mu, E라고 쓰고 얘가 도전도예요. 도전도 시그마. 그쵸? 근데 고유저항 rho라고 하는 것은 도전도분의 1이니까 실제는 rho V mu분의 1이에요. 즉 고유저항을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의 단위 최적당 즉 전하밀도, 최적 전하밀도와 이동도가 고유저항의 값을 결정하는 거죠. 사실은. 즉 어떠한 물질이냐에 따라서 고유저항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즉 여기 있는 것들이랑 관계 있는 것은 다 뭐예요? 온도 말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고유저항이기 때문에. 근데 이 16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R은 rho A분의 L 요 식에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유저항은 길이와 관계가 있고 단면적에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 좋은 문제는 아니죠. 실제 고유저항은 그 물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상수값이기 때문에 뭐 길이라든가 단면적이랑은 사실은 고유저항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를 위한 문제이니까 이 식에서 고유저항은 길이와 A 값의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의 모양은 사실은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7번 보겠습니다.
고유저항이 로우, 한 변의 길이가 r인 정육면체의 저항은 몇 옴이 되겠는가?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정육면체가 있다라고 보죠. 그럼 여기에서 요 면적 A는 R 제곱이 될 것이고요. 요거의 길이는 R이잖아요. 그 저항 R은 로우 A분의 L에 의해서 로우 면적은 R 제곱, 길이가 R 해서 R분의 로우 옴이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전선의 최적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2배의 길이로 늘렸을 때 저항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서 최적 V가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SL. 그죠? 최적은 면적 곱하기 길이 L이에요. 그러면 최적이 일정할 때 길이를 2배로 늘렸다. 그럼 2배로 얘는 2L이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면적은 2분의 1 S가 되어야 되겠다. 그쵸? 최적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저항 R은 로우 A분의 L이다 라고 했을 때 얘는 2배가 돼요. 그죠? 얘는 2L 면적은 2분의 1이 되잖아요. 2분의 1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4 로우 A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저항은 4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19번 문제. 경동선의 고유저항은 몇 옴 스퀘어 퍼 메타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인 거죠. 얘는 연동선, 얘는 경동선, 얘는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경동선은 55분의 1 됩니다. 20번. 다음 금속 중 저항률이 가장 작은 것은 은 되겠습니다. 순서를 보게 되면 은, 구리, 금, 알루미늄의 순서가 되는데 은이 가장 저항률이 작다. 21번. 도체의 길이 L, 단면적 S의 저항 R은 로 SL로 표현되는데 여기에서 로, 고유저항의 역수를 우리는 뭐예요? 도전율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3번 되겠습니다. 22번. 도전율의 단위로 오른 것은 저항 R은 로 A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시그마 A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컨덕턴스 G라고 하는 것은 저항 R분의 1로 쓸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의 역수가 컨덕턴스라는 거예요. 그죠? L분의 시그마 A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도전율 시그마에 대해서 식을 쓰면 시그마는 G 곱하기 A분의 L 되죠. 그럼 단위를 보게 되면 컨덕턴스의 단위는 모, 메타, 퍼, 제곱메타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메타, 제곱메타 하나씩 없게 되면 모, 퍼, 메타가 이 도전율의 단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도전율이 연동선의 62%인 알루미늄 선의 고유 저항은 몇 옴메타인가? 단 표준 연동선의 도전율은 58 곱하기 10의 6승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유 저항 물어보네요. 고유 저항 로우는 시그마 분의 1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연동 알루미늄 선의 고유 저항은 도전율이 연동선의 62%니까 얘 연동선의 58 곱하기 10의 6승에 얼마란 얘기? 62%네. 62% 0.6이라는 거예요. 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2.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도전율이 5.8 곱하기 10의 7승이고 길이가 1km이며 단면적이 1.3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물체가 갖는 저항은 약 몇 옴인가? 저항 R은 로우 A분의 L, 다시 쓰게 되면 시그마 A분의 L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전율이 5.8 곱하기 10의 7승 되겠고요. 면적이 1.3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되겠네요. 길이가 1km니까 1 곱하기 10의 3승. 계산해보면 13.2 옴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공식에 대입을 하시면 되겠다. 25번. 금속 도체의 전기 저항은 일반적으로 온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정 특성을 갖고 있죠. 즉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를 합니다. 즉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감소하고, 즉 반도체는 부특성을 갖고 있고, 일반적인 금속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기의 저항은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정특성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번. 20도씨에서 온도계수가 0.04인 동선의 저항이 100옴이었다. 이 동선의 온도가 80도일 때 저항은 얼마가 되겠는가? 여기에서 20도씨일 때 얘가 저항이 100옴이었고 이 온도계수가 0.004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80도씨일 때 저항의 값은 얼마이냐 이런 문제죠. 그럼 RT는 공식에 의해서 R0에 1 플러스 알파 제로에 t 마이너스 t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대로 대입을 해볼까요? 20도씨일 때 100옴이었다. 1 플러스 온도계수가 0.004이고요. 온도 변화가 20도씨에서 80도가 된 거죠. 얼만큼 변했어요? 이게 온도 변화잖아요. 60도만큼 변화했네요. 곱하기 60. 계산해 보시면 124옴이다 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 계산하지 않더라도 온도계수가 양수이잖아요. 그죠?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20도씨에서 80도가 되면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고. 얼마보다? 100보다 더 커진다고요. 100보다 큰 거 4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4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27번 문제. 저항이 10옴, 저항의 온도계수가 알파1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동선에 직렬 저항 90옴의 온도계수가 0인 망간선을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 온도계수가 어떻게 되나? 이건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죠. 알파는 R1 플러스 R2분의 알파1 R1 플러스 알파2 R2. 공식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합성 온도계수 알파는 R1 플러스 R2분의 알파1 R1 플러스 알파2 R2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된다. R1과 R2를 더하면 10 플러스 90이 되겠고요. 알파1 곱하기 10,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 플러스 얘는 0 되죠. 온도계수가 0이잖아요. 알파2가.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얘는 100이네요. 그죠? 100. 여기 10.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된다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8번. 액체 유연체를 포함한 콘덴서의 용량이 C인 것에 V의 전압을 가했을 경우 흐르는 누설 전류는 얼마인가?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R, C는 low, 입실론이다 라고 하는 유식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R이라고 하는 것은
C분의 로우 입실론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이때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누설 전류 I는 R분의 V잖아요. 그럼 R의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로우 입실론분의 CV다 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 있겠다. 전류하면 무조건 로우 입실론분의 CV다 라고 하는 요 식. 되겠죠? 답은 3번. 로우 입실론 CV가 누설 전류이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액체 유전체를 넣은 콘덴서의 용량이 20 마이크로페럿이고 여기에 500kV의 전압을 가하면 누설 전류는 얼마가 되겠는가? 비유전율이 2.2이고 고유저항이 10의 11승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아까 I는 로우 입실론 CV 이거 했잖아요. 그죠? 로우 입실론 CV 대입을 해보면 로우 10의 11승 곱하기 로우 시그마 비유전율 2.2죠. 그럼 얘는 뭐예요? 입실론 0 입실론 S잖아요. 얘는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2.2가 되겠죠. C값은 20 마이크로니까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전압은 500kg니까 500 곱하기 10의 3승 되겠다. 이것 계산해보면 5.13 암페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식을 잘 외우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0번 보겠습니다. 반지름 AN 반구형 도체를 대지 표면에 그림과 같이 묻었을 때 접지 저항은 얼마인가? 여기에서 얘가 지금 뭐예요? 반구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반구형의 경우에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2 파이 입실론 A죠. 그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R은 C분의 로우 입실론이잖아요. 다시 한번 적게 되면 2 파이 입실론 A의 로우 입실론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입실론 하나 없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2 파이 A분의 로우다라고 하는 공식을 찾을 수 있다.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31번 문제. 반지름 AB인 두 개의 구형 도체 전극이 도전율 K인 매질 속의 중심거리 R 만큼 떨어져 있다. 양 전극 간의 저항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반지름이 A인 A와 여기는 반지름이 B인 A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먼저 얘네들에 의한 정전 용량 C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때 여기에는 플러스 Q쿨롱이라는 애를 주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Q쿨롱이라고 하는 애를 줘볼게요. 어떠한 공간상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를 뜻을 때 얘네들 간에 의해서 우리가 정전 용량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얘 표면적은 VA라고 적어볼까요? VA는 4 파이 입실론 A분의 Q이고요. VB라고 하는 것은 4 파이 입실론 B분의 마이너스 Q가 됩니다. 그럼 두 개 간의 전이차 V, AB는 얘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4 파이 입실론 Q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로 인해서 정전 용량 CAB라고 하는 것은 C분의 Q잖아요. 그죠? 그래서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분의 4파이 입실론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C를 구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저항 R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저항 R은 C분의 로우 입실론이니까 대입을 해보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분의
4파이 입실론 로우 입실론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입실론 사라지게 되고요. 다시 한번 적게 되면 4파이 로우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됩니다. 근데 로우라고 하는 것은 도전도분의 1이니까 로우는 어떤 k분의 1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항 R은 4파이 k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로 여러분들 식을 유도할 수 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2번. 반지름이 각각 A, B가 되는 동심구간의 고유저항이 다음과 같을 때 150V의 전이차를 가했을 때 유전체를 통해 흐르는 누설 전류는 얼마인가? 똑같이 나왔네요. 뭐를 구하라고요? 누설 전류 I. 누설 전류가 I가 얼마예요? 로우 입실론의 C V 이거잖아요. 로우 입실론의 C V. 그대로 이거부터 적어볼게요. 로우 입실론의 V부터 한번 적어보고 여기에서 동심구체의 정전 용량이 얼마죠? 정전 용량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4파이 입실론 이거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C가 여기에서 C가 뭐라고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의 4파이 입실론이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입실론 똑같이 없애고요.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여기에서는 고유정을 주어졌네요. 그죠? 자, 로우에 4파이 v 이렇게 되나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b 마이너스 a에 ab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고유저항 로우는 2 곱하기 10의 12승이라고 되어 있고요. b-a, b는 0.5, 마이너스 a는 0.2라고 되어 있네요. 4파이 곱하기 전압 v라고 하는 값이 150V 곱하기 0.2 곱하기 0.5가 되더라. 계산을 해보니까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암페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네요. 즉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누설전류 I는 로우 입실론분의 CV와 동심구체이기 때문에 C 값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의 4파 입실론이다 라고 하는 내용만 잘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3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AB인 동심 원통 전극 사이의 도전율 시그마의 손실 유전체를 채우면 단위 길이당 저항은 얼마가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읽고 얘가 어떠한 모양의 매질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거죠. 이때 여기에서 얘는 A고 얘가 B란 얘기잖아요. 그죠? 이때 여기에 입실론이라고 하는 매질이 있을 때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ln A분의 B에 2파이 입실론 단위가 페럿 퍼 메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저항을 구하라는 거죠. R은 C분의 로우 입실론이죠. 대입을 해보게 되면 C는 ln A분의 B의 2파이 입실론이 될 것이고요. 로우 입실론이 된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입실론 없애고요. 다시 한번 쓰게 되면 2파이 로우의 ln A분의 B가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 로우라고 하는 것은
도전도분의 1, 그러니까 뭐 시그마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내 반경, 외반경이 B, AB, 길이가 L인 동축 케이블에 도체 원통 도전율이 입실론, 도전율이 시그마인 손실 유전체를 채웠을 때 저항을 나타내는 식.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 우리가 33번이랑 똑같은 거. 근데 다시 C는 뭐라고 했어요? ln AB분의 뭐예요? 2파이 입실론이죠. 근데 여기에 단위가 뭐라고 했죠? 페럿 퍼 메타. 이 문제에서는 근데 뭐예요? 전체 단위 길이당이 아니라 길이가 L일 때 그럼 C는 여기에 L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 단위가 페럿이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저항 R은 C분의 로 입실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2 파이 시그마 L 분의 1 그죠? ln A분의 B 옴이다 라고 쓸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2파이 입실론 L 그럼 2파이 L이 여기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2파이분의 1이라는 게 0.16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L의 2파이분의 1이 0.16 정확히 하면 0.159 뭐 이렇게 돼요. ln A분의 B 옴 이렇게 되더라. 답은 4번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내 반경 A, 외 반경 B 동축 케이블의 극간 매질 도전율 시그마일 때 단위 길이당 이 동축 케이블의 컨덕턴스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뭘 구하라고요? 컨덕턴스를 구하라. 근데 우리 저항 R은 얼마였어요? R은 2 파이 시그마분의 1에 ln A분의 B였잖아요. 그죠? 동축 케이블에서 2 파이 시그마분의 1에 ln A분의 B. 여기서 뭘 구하라고요? 컨덕턴스를 구하라. 컨덕턴스는 뭐죠? 저항분의 1이 역수란 말이에요. 얘 역수니까 ln A분의 B의 2 파이 시그마가 되겠죠. 답은 2번 되겠네. 그죠? 저항의 역수. 컨덕턴스. 2번 됩니다. 자,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의 6승 칼로리의 열량은 몇 킬로와트 아워 정도의 전력량에 상당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1 킬로와트 아워는 860 킬로칼로리예요. 뭐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1 킬로 칼로리는 860분의 1 킬로와트 아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0의 6승 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10의 3승 킬로칼로리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1 킬로칼로리가 860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는 860분의 10의 3승 킬로와트 아워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계산해 보면 1.16 킬로와트 아워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1.2 킬로와트의 전열기를 45분간 사용할 때 발열 열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분명히 1 킬로와트 아워는 860 킬로칼로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1.2 킬로 이거 킬로와트잖아요. 여기다 시간 곱하면 돼. 시간이 얼마죠? 60분의 45분이잖아요. 45분은 시간으로 하면 60분의 45시간이 되는 거죠. 요거의 단위가 뭐죠? 지금 여기까지 킬로와트 아워 이게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얼마를? 860을 곱하면 그럼 얘의 단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킬로 칼로리가 되는 거죠. 맞죠? 왜냐면 1kWh가 860kcal니까. 여기 계산해 보면
774 킬로 칼로리가 되더라.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38번 보겠습니다. 유전율 입실론 고유저항 로 유전체로 채운 정전 용량 C의 콘덴서에 전압 V를 가했을 때 유전체 중에 발생하는 열량은 T초간 몇 칼로리가 되겠는가? 열량 H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열량 H는 0.24W. 여기 줄이에요, 얘는. 단위가 1 단위에다가 0.24 곱하면 돼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0.24 1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다시 0.24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0.24 전압에다가 우리 아까 전류 이런 거 있었나요? 로우 입실론 분의 CV라는 거 있었어요. T.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로우 입실론에 0.24 C V가 두 개네요. V제곱 T 단위가 칼로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답을 찾아보시면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문제. 그림과 같은 손실 유전체의 전원 양극 사이에 채워진 동축 케이블의 전력 손실은 몇 와트가 되겠는가? 몇 와트가 되겠는가? 전력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쵸? 전력을 구하라. P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전압 곱하기 전류는 로 입실론 C V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뭐예요? 동축 케이블이네. 그죠? 동축 케이블에서 C는 ln A분의 B에 E 파이 입실론 L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요거 없으면은 페로퍼미터인 거고 L 들어가면 페럿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요것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다. 적어볼게요. V 로우 입실론 분의 V 그죠? 요 C라고 하는 거 요거 그대로 넣으면 돼요. ln A분의 B E 파이 입실론 L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입실론 똑같이 없애주면 되고요.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ln A분의 B 그렇죠? 이 로분의 1은 시그마라고 쓸 수 있어요. E 파이 시그마라고 시그마라고 쓰고 E 파이 L에 V가 두 개네요. V의 제곱 와트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답 찾아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3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L을 이제 문제에서는 라지 L 이렇게 썼네. 이렇게 그죠? L을 답은 3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